이력서에서. 이력서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 일을 해야 꼭 그 교환학생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뭐라 그랬냐면요. 저를 시켜만 주시면 저는 개처럼 일하겠다고 했어요. 희망만 잃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자라는 게 저의 엔잡의 메시지인데 이 숫자가 있어요. 164. 어떤 숫자일까요? 제가 그동안 해봤던 다양한 일 경험의 수입니다. 이걸 다 분류를 해서 한번 적어봤거든요. 맥도날드에서 했던 일들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 남들이 절대 안 해봤을 것 같은 정말 특이한 거. 특이한 거요? 뭐 있어요? 뭐 있을까요? 아, 특이한 거 남들이 안 해봤을 것 같은 거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너무 바꾸고 싶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뭐 교환학생에 도전을 해야겠다. 교환학생 학교 다닐 때? 네. 와. 그래서 토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이제 부모님의 지원 받지만 저는 이제 제가 생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제가 학원비도 벌고 하면서 2년 동안 휴학을 해가지고 그 2년 동안 휴학해서 학원비를 벌었어요. 학원비를 버는 다음에 공부를 막 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도 저는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막 저 뭐 교수님의 자제 뭐 은행 다니시는 분 자제 막 이러지만 저는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가서 이제 알바를 막 도전하면 막 안 받아주고 막 에이시안이라서 안 받아주고 막 못 알아듣는다고 안 받아주고 진짜 청력에 이상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 삐 누르면 여기 삐 누르면 이런 것도 하고 막 테스트를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카페테리아에서 캐시어 알바를 했는데 이렇게 탁 긁어주고 학생증 긁어주고 땡큐 이렇게 탁 긁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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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1000번 했거든요. 저 인간 키오스크로서 땡큐 머신으로 하루에 땡큐를 1000번을 하면서 감사 얘기를 안 써도 감사하게 되는. 그리고 좀 이렇게 시간당 페이가 좀 제일 셌던 건 뭐가 기억나요? 시간당 페이가 셌던 거는 통역입니다. 통역? 네. 뭐 통역하셨어요? 어떤 거? 골프존이라는 회사에서 알죠. 예, 당시에 G20 국제회의 때문에 코엑스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이제 골프존 그 스크린 골프 기계를 외신 기자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외국에 막 높은 분들이 막 오시잖아요. 뭐 총리분들 막 이런 국회의원 같은 분들 오시면 그런 분들이 한국에 이 스크린 골프를 경험하고 해외에도 이렇게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뭐 글러브 뭐 껴라 뭐 무슨 몇 번 드라이버 이런 골프에 대해서 쳐본 적도 없으면서 막 다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뭐 골프존 화이팅 막 이런 거 하면은 골프존 회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진짜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인포데스크 알바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부평시장인가 그쪽 역 앞에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포데스크를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면접을 보려고 이력서를 넣었어요. 23살 정도에 미국 가려고 돈을 모으려고 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력서가 너무 어린 거예요. 나이가 22살인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 22살짜리는 없어.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 좀 내공이 좀 있어야 되거든. 네, 아파트가 몇 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품도 한 1000만 원, 막 500만 원 이렇지만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려서 떨어졌어요. 이력서에서. 근데 이력서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 일을 해야 꼭 그 교환학생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뭐라 그랬냐면요. 저를 시켜만 주시면 저는 개처럼 일하겠다고 했어요. 시키는 거 다 하겠다. 개처럼 일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매니저님이 얘는 좀 돌아이다. 돌 플러스 아이다. 좀 이상한 애다. 근데 이제 부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어떤 애가 떨어졌는데 자기 시켜만 좀 개처럼 일하겠다고 한다. 22살 애가 대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와서 그런 얘기 하니까 좀 당돌하기도 하고 좀 그랬겠죠. 그렇죠. 좀 특이한. 그래서 그 부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걔 한번 와보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갔죠. 막 갔더니 넌 왜 걔처럼 일하려고 하니? 이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걔처럼 일해서 뭐 정승같이 쓸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더 나은 사람 되고 뭐 지금 제가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했더니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니는 사냥개다.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냥개 정신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너 같은 애가 요즘 젊은 사람 많이 없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회를 받아서 일을 했었어요. 첫 번째 비밀. 다양한 일 해보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위축될 수도 있고 뭐 불황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데 프리랜서라고 검색하면은 프리랜서 일자리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알바몬, 알바천국에 저는 알바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역량도 쌓고 뭐 크몽이나 숨고라는 재능 플랫폼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서도 저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숨고에서 특히. 숨고. 네네. 숨은 고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할 때 저는 이제 특정 분야에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컨설팅 받고 싶은 친구들을 숨고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직 플랫폼에 사람인 잡코리아에 내 이력서를 올려두는 것도 직장인 분들은 전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력서를 올려둬라.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링크드인이라고 해서 링크드인에도 되게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고 전 요즘 스레드도 되게 인적 네트워크 잘 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스레드는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를 하는 거야? 스레드는 약간 사업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1인 기업 아니면 강사 되고 싶은 분들, 강사인 분들 뭐 작가, 뭐 크리에이터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끼리 막 모여서 뭐 네트워킹 하자 막 이러면서 막 하고 팔팔 모여라 막 이러고 막 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면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뭐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런 모임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몰라도 가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배우고 그런 거 전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나는 스레드를 지금 거의 페이스북처럼 쓰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스레드는 근데 스레드 말투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스친이들 안녕 이러면서 일단 반말을 해야 되고. 네, 반말하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일들을 했어. 근데 이런 시련과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어때? 뭐 이러면서 스친이들은 어때? 우리 뭐 만날래? 모일래? 커피챗 할래? 뭐 좋네. 네네. 이때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전략, 특히 전 잡플래닛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 모든 직장 다녀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별점을 전 좀 버는 편이에요. 아, 잡프레닛에 기업별로 별점이 있구나. 그 네. 직업군별로. 네, 평점이 5점 만점 중에서 3점 이상인 곳이 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네. 그 안에서 근무자분들 평도 다 읽어보고 진짜 여기 이직을 할지 말지. 그리고 원티드는 되게 여기는 퀄리티가 좋아요. 약간 경력직 분들이 되게 좀 고퀄의 그런 직무와 직업들이 여기 되게 많은 플랫폼이고요. 로켓펀치는 스타트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계 기업은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집하시는 분들은 편집몬이 있고 뭐 영화나 뭐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은 필름메이커스라는 데가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잘 이용하시기. 두 번째는 나 공부와 직업 공부. 두 번째 비밀. 나 공부와 직업 공부? 네. 나 공부는 뭐예요? 나 공부가?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저는 감각이나 감정이 되게 분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소통도 되게 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 분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이 분화가 안 된 건 뭐냐면 좋다 싫다. 그 좋으면 막 웃고 막 싫으면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감정도 사실 분화해 보면 서운한 감정, 속상한 감정, 그렇죠, 좀 다르지. 실망한 감정, 다르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슬픈 감정도 있고 뭐 기쁜 감정, 벅찬 감정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감각하는 거.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학생 때도 MBTI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막 돈 2만 원, 3만 원씩 모아가지고 강사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런 MBTI 워크숍도 했었었고요. 근데 요즘엔 이런 거는 네이버 엑스퍼트로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테스트도 많이 해보시고 무료로 풀려있는 테스트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DISC 같은 경우에는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D는 되게 도미넌트, 지배적인 성향, 막 팀장, 대표. I는 인플루언스, 약간 인플루언서 막 뭐 밝고 막 D는 강호동님 같은 성향이거든요. 박명수님. I는 약간 하하님, 이수근님 같이 막 안녕하세요, 어디 살아요, 뭐 친화력 좋고 막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D는 불도저를 그려요. 막 I는 입을 그리거나 마이크를 그려요. S는 되게 막 친화적이고 협동. 그래서 막 펭귄 그려요. 펭귄은 혼자 있지 않다. 항상 같이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S는 약간 공무원분들, 비서분들, 상담사분들, 사회복지사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C는 되게 약간 그러니까 S가 뭐 정준하님, 정준하님이랑 김씨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면 C는
약간 손석희님, 성시경님 느낌 이런 느낌인데 되게 분석적이고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각도기 그리고 컴퍼스 그리고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재밌네. 내가 어떤 성향인지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해보고 책 강점혁명책 이런 책들 보면은 이렇게 또 강점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뭐 버크만 검사, 뭐 애니어그램 검사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해보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에 조실 잘못 쓰기라고 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쓰기. 그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흥미와 기호성을 뜻하고요. 네. 잘하는 거, 못하는 거는 능력치거든요. 능력치. 캔트.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보면서 직업에 대한 공부는 계속 뭐 어디 채용 설명회를 가보셨거나 뭐 광진구 채용 설명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막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공간대여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공간대여 사업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막 이제 공간대여 하는 분들이 막 알려줘요. 브이로그도 찍고 그런 걸 보면서 감을 찾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자책을 찾아서 본다던가 밀리의 서재나 서점에서 책을 본다던가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막 좀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내부 공부, 외부 공부. 나의 속성과 이 일의 속성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 겹치는 게 많은 것을 좀 일을 하면은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나의 직업 가치관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왼쪽 편에다가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들이나 뭐 사업들이나 엔잡이나 이런 거를 위에다가 땅땅땅 3개를 놓은 다음에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쭉 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가치관 표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치관을 딱 이제 계속 뾰족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나에게 맞는 일로 계속 수정하고 그렇지. 이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직무를 변경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회사 자체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산업 분야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회사를 변경하는 걸 저는 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직은 아예 하는 일을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MD에다가 커리어 컨설턴트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 근무 조건을 저도 변경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제가 정규직이었거든요. 학원에서 취업 아카데미에서.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그냥 프리랜서 하겠다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2시간에 8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15분씩 자기소개서를 봐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1인으로 아카데미 하자 해서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창업을 하는 방법, 저처럼 이제 엔잡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제 엔잡을 하더라도 좀 원잡을 먼저 공고히 해야 돼요. 원잡을 공고히 한다. 네. 하나의 직업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공고히 하다 보면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가 나오는 건데 네. 저는 빠숑님이 딱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전문성을 쌓아가시다 보니까 블로그 하시다가도 유튜브도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작가도 하시고 네. 또 강연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잡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려면은 그 관련된 뭐 방송을 본다던가 컨텐츠를 본다던가 강의를 본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그 분야 책을 막 10권씩 사서 본다던가 도서관에 가서 본다던가 그렇죠. 자격증을 딴다던가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저 1년을 뭐 3년 같이 산다던가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잡을 공고히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서 네임드가 되면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당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강연 에이전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퍼스널 브랜드가 되신 명사분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정말 같이 똑같이 1시간을 강의를 하더라도요. 진짜 시급이 정말 15,000원, 2만 원에서부터 진짜 제가 예전에 다른 명사님한테 지급해드린 것도 막 한 440만 원 이렇게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의 인지도와 지명도와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인생의 난이도가 좀 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확장을 했던 그 모습들을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 알마인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계속 추가도 하고 어떤 거는 뾰족해지고 어떤 것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나에게 맞지 않는 안 것은 맞을 수도 있지. 가라. 네. 네, 남는 것만 남아라 이러면서 남기고 주경야독이 주가 이제 낮주자의 박갈경이고 밤야자의 일글독이잖아요. 그쵸.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독서를 하는데 전 낮에는 아웃풋을 하고 밤에는 인풋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 읽고 강의 듣고 하는데 저 샤워할 때 이거 강추드리는데 쿠팡에서 방수거치대를 10,000원을 주고 사요. 방수거치대. 네. 뭘 방수할 건데? 핸드폰. 핸드폰. 어. 근데 이 방수거치대가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좀 저렴해요. 8,000원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12,000원. 그런 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폰을 넣고 이렇게 그 CC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자막이 원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계속 뭐 들으면서 아침을 좀 동기부여하면서 이렇게 아침을 시작해요. 예전에 토플 공부할 때 영어 단어 공부할 때 투명한 비닐 폴더에다가 영단어 200개씩 넣어가지고 보면서 샤워하면서 했거든요. 그런 게 대단하셨다. 네, 그런 진짜. 게 되게 지금도 샤워할 때 이렇게 저는 하고 그리고 이제 SNS를 할 때에는 이제 뭐 맛집이나 막 뭐 셀카나 여행이나 이런 거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가 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배웠고 하면서 나의 커리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커리어를 브랜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SNS도 그냥 뭐 노는 것만 너무 올리는 것보다는 진짜 나의 일이랑 좀 연관된 그쵸, 나의 그래. BM이랑 연관된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된 그런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나다운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나다운 일을 제 오장육부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장육부에서 어떻게 느끼죠? 야. 오장육부에서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 프로젝트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막 뭔가 체하거나 막 밥 먹거나 막 그치, 힘들어요. 막 그 불편해, 사람이 불편해. 힘들거나 막 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맞는 일을 하면 속이 편하고 그리고 사실 엔잡을 한다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하냐면 9 to 6에는 책임을 다해요. 나인투시스는 책임을 다한다. 네, 잘하는 일을 한다던가 사람들이 의뢰하는 일, 뭐 규리마 뭐 좀 도와줘,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뭐 에이전시나 전 그런 일을 하고요. 네. 밤에나 그러니까 6 이상 있잖아요. 뭐 10 to 7이나 그 이상 됐을 때 밤에 저녁에 주말에 이럴 땐 소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사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지 좀 됐어요. 밤에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뭐 작가로서 책을 쓴다든가 크리에이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 소원하는 일들을 병행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엔잡 인사이트가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친 척하고 도전하자, 네. 묵묵히 도전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진짜 엔잡러의 의미는 뭐냐면은 엔잡러 네버 기브업입니다. 야, 엔잡너 네버 기브업. 엔잡너 네버 기브업. 네. 네버 기브업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엔잡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보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시간 관리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으셨었어요.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사냐. 저는 이제 제가 성인 ADHD가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하기 힘들어요. 되게 산만해요. 조용한 ADHD예요. 막 생각이 막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럴 때 집중하고 몰입해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포모도로 시간 관리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25분 일을 하고 5분씩 쉬는 거예요. 아, 1시간 가기 전에 네. 짧게 쉬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비주얼 타이머나 뭐 구글 타이머 이런 걸 맞춰놓고 25분 딱 일하고 5분 무조건 쉬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커피 좋네.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게 내 사이클이 돌아가면 2시간이거든요. 네. 그걸 저는 잘 사는 시간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잘 사는 그래서 1잘, 2잘, 3잘, 4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번 시간도 잘해봐야지, 잘 살아야지, 화이팅 이러면서. 왜냐면 1포모도로, 2포모도로, 3포모도로 이게 말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잘, 2잘 하면서 이제 여기다 막 적으면서 이렇게 이번 시간은 25분 동안 뭘 하리, 이메일을 보내리, 뭐 이러면서 딱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에 뭐 비주얼 타이머 이렇게 해가지고 25분 딱 이렇게 맞춰놓고 하면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관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굿라이프 클래스와 굿라이프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커리어, 엔잡, 퍼스널 브랜딩, 뭐 강사 대기, 강연 컨설팅 뭐 이런 내용들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조규림 네이버에 검색해 주셔서 네, DM 주시면 좋겠습니다.